네,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 봐서는 안 되겠죠.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라든가 전 세계 각국의 증시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IPR 파트너즈의 이재준 이사님을 모셨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하면 또 미국 시장 아니겠습니까? 오늘 간밤에 마감된 미국 증시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한번 미국 증시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. 네, 미국 증시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이 됐습니다.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두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플러스 요인은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합의에 대한 가결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고, 마이너스 요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, 이 두 가지가 작용이 됐습니다. 그렇게 됨으로써 다우 지수와 S&P 지수는 하락을 마감했고요. 네. 그리고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애플에 대한 이 자율주행 전기차로에 대한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애플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부분으로 이 레저나 여행 업종도 좀 네. 타격을 받으면서 하락한 부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.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미국 증시는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이 연출이 되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해외 쪽을 보다 보면 가장 관심이 큰 것이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오늘 말고 어제는 이제 유럽 증시가 큰 폭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영향을 줬는데요. 오늘에는 그래도 유럽 증시가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. 그러나 아직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계속 여전한 것 같습니다. 과연 이렇게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의 이 악재가 국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. 네, 일단 영국의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이 70%가 높다, 전염성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. 신규 확진자 수만 해도 36,000명 내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영국 정부에서는 이 락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.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반응을 했고, 40개 이상 국가가 현재 영국발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. 조금 전에 속보로 국내에서도 영국에 대한 이 부분에서 입국 제한을 연말까지 유지를 하겠다, 연말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영국에 대한 이 여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제약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이 강력한 경제 폐쇄 조치가 나타나면은 이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이 될 것이고요.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게 결국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달러화 대비 봤었을 때 어제 하루만 봤었을 때도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0.5에서 1% 정도 이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. 22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5%를 전망치를 잡았었는데 3.9%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. 이번 4분기 GDP 자체도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국에서 이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또한 가처분 소득이 현재 줄고 있고 저축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한 부분들은 결국은 민간 소비 위축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이 영국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당분간 이 영국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테슬라입니다.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. 애플이 2024년도에 4년 뒤에 이제 자기들도 전기 자율주행차 만들겠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는 한편으로는 경쟁자이면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최근에는 그 테슬라의 핵심 인재를 또 영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?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. 네,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 시장은 커지지만 테슬라가 갖고 갈 수 있는 마켓시어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. 그렇게 되겠죠. 예,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. 애플은 이번에 이 독자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. 그렇게 됨으로써 이 테슬라에 대한 부담감은 작용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. 애플의 전략은 배터리 비용을
축소를 하고 원가 중에 가장 큰 차지를 하는 생산 원가는 제조 원가는 배터리입니다. 그렇죠. 배터리 원가를 줄이고 이동 거리를 늘리겠다. 네.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력까지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. 원래 이번에 이 더글라스 애플에서 테슬라로 넘어가는 더그필드 부사장을 다시 재영입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결국 애플은 단순하게 이 스마트폰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전기차를 얘기를 하는데 같이 결합한 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출을 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애플 내에서는 내년 3분기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신차를요? 이 신차를 지금 오. 내년 3분기를 좀 보인다고 하는데 네네. 일단은 제조업체 중에는 애플카가 부품을 현재 부품업체들이 생산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렇습니까? 그리고 지금 kal리포니아에서도 이 수십 대의 프로토타입 기본형이라고 하죠. 이 프로토타입을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애플은 현재 공식화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시장에 대한 판단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좀 아니, 생각하고 저도 있고요. 아침에 보니까 팀 콕 회장이 그 일론 머스크 만나졌는데 네. 일론 머스크가 노 했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야, 속이 좁다 그랬는데 속이 좁은 게 아니군요. 네. 굉장히 그 위험도를 느끼겠어요. 그렇죠. 그렇게 네. 느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애플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은 경쟁력은 뭐냐면은 강력한 부품에 대한 조달 생산 능력입니다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주행 전기차가 나오면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테슬라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한 가지 부분은 이 애플은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이 레코드가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자동차 수익을 올릴 때까지 기간이 17년 정도 걸렸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자동차 제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조사와 협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앨런 머스크를 만나자고 했지 그렇죠. 않았을까라는 네.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. 예, 역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.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터 S&P에 편입이 돼가지고 주가 상승 기대했는데 웬걸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? 정말 무서운 뜨거운 감자 애플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에 시각을 국내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요즘 국내 주식시장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. 올해 지금 현재 남은 이제 국내 시장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이슈가 나타나면서 좀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는 아무래도 또 양도세 관련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작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3단계에 대한 격상, 잠재적인 위험은 존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극단적인 조치만큼 만약에 현실화가 됐었을 때는 국내 경제 타격에도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고용지표 동향을 살펴보면은 대면 서비스업의 이 취업자 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. 네. 대면을 하는 서비스업 자체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다라는 뜻이겠죠. 그래서 고용지표가 현재 좋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 회복은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.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은 상당히 좋은 호재 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올랐다고 생각합니다. 뭐 부양책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19 백신 관련도 이슈가 있었고 FOMC에서 통화정책 관련해서 완화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. 근데 네.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된 상태인데 결국 실적과 연결성이 어느 정도에 언제 정도부터 나타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.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의 잠재적인 부분들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억누를 수 있는 이런 변수로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오히려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포인트 변수였다면은 네. 이제 반대로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주가를 누를 수도 있다.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다면 그 기대감이 이제는 소멸되는 단계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결국은 이러한 부분은 자산 시장에 대한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지수가 증시가 내려면서 오히려 해소가 되는 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.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 해소가 될 수도 그럴 있다. 수 있겠죠. 예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뭐 연말 되면 산타랠리다, 배당주다 해가지고 기대가 굉장히 커집니다. 근데 오히려 지금 연말에 다가올수록 배당주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사그라드는 점도 없지 않죠. 네. 인기가 뚝 떨어진 배당주, 과연 배당주에 대한 투자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며 혹시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연말에 주목해야 될 업종 혹은 뭐
종목도 괜찮고요. 네. 한번 진단해 주시죠. 네, 일단 저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 배당주는 보통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이 현재 구간에서는 배당주가 리레이팅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중앙은행,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. 그렇죠. 그런 상태인데, 금리가 낮아질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주가 지수 대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현재 구간은 언더퍼폼한 상태이거든요. 네.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성장주에 대한 자본 수익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주의 메리트를 못 느꼈고요. 그러한 부분들이 수급이 오히려 이 성장주 위주로 쏠림 현상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이고 그렇죠. 있고요. 만약에 성장주가 특성상 강세 흐름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서 저물어 가게 된다면은, 흔히 말해서 올해는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면은 내년은 오히려 이 기고 효과로, 기저 효과가 아닌 기고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. 네. 그런 부분들로 저물어 가게 되면은 오히려 저금리 환경에서 대안적인 방법은 배당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업종과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, 네. 일단 섹터 업종을 봤었을 때는 이 전기가스나 통신 업종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전기가스에서는 한국전력이나 한전 KPFS를 그렇죠.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통신에서는 SK텔레콤 위주로 좀 배당주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IPR 파트너즈의 이재준 이사님이셨습니다. 이사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